안녕하세요.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성순 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시리즈 39번째로요. 우리가 꿈에서도 바라는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중국 공산당이요, 통치하는 중국에서 어떤 급변 사태나 기타 등등으로 중공의 체제가 흔들린다면, 미국은 어떤 태도를 취할 거예요? 야, 이거 궁금한데, 그죠? 아니, 이게 미국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가 아니라 어떤 태도를 취해야만 할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우리의 바람이고 더 정확하겠죠, 그죠? 왜냐고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미국의 저명한 연구소에서요, 이와 관련된 주장이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인데, 자, 미국은요, 중국이 혼란 상태에 빠진다면, 즉시, 예, 즉시 미국의 CIA와 미군의 정예 특수부대를 투입하고요. 5단계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거 대단히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네. 미국이 중공의 급변 사태 시에 4단계 중국 함약 작전 전략과 5단계 민주 중국 재건 전략 시나리오 이런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정말 신빙성이 좀 있는 게 미국의 유명한 연구소에서 이 내용이 나왔고요. 또 그것을 주장한 연구원이 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게 일반인이 쓴 칼럼 기고문도 아니고 정말 미국의 저명 연구소에서 그리고 트럼프 일기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아시죠? 마이크 폼페이오의 중국 정책 수석 고문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면 실력을 인정받는 거고, 따라서 미국에서 가장 확실한 1인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중국통 1인자. 이런 더구나 교수가 주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급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걸 제가 제가 이걸 본 거는 좀 됐는데요. 7월 16일자입니다. 내가 다른 일 때문에 자꾸 바빠서 밀렸는데, 자, 어쨌든 지난달 7월 16일자 미국의 허드슨 연구소 많이 들어보셨죠? 허드슨 연구소에서 발표한 이 보고서 내용에 특히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실렸는데 이 중에서 미국인 위마오춘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1962년생인데 위마춘 박사의 주장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먼저 우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마오춘 교수가 누구냐? 그래야 위 교수의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이런 걸 가림할 수도 있고 또 중공은 어떤 반응을 했을지 짐작할 수도 있겠죠. 자, 위마오춘 교수는 1962년 8월 8일생입니다. 중국의 안희성에서 태어났다고 하기도 하고 중경시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쨌든 성장은 중경시에서 했고요. 이때 이제 62년생이니까 청소년기에 아주 어릴 때 문화 대혁명을 10년 겪었죠. 그리고 1979년에 천진시 남기대학에서 문과 수석을 했습니다. 와, 대단하죠. 그래서 79년부터 83년까지 천진시 남기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1985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펜실베니아 스와스모 대학에서 역사학 석사를, 그리고 캘리포니아 버클리 분교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역사학자네요. 미국에서 있으면서 미국으로 귀화를 했고요. 영문명은 마일스 위입니다. 이 마일스 위. 위 교수는 중국계 미국인이 되었고,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중국과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싱크탱크 학자인데요. 위 교수는 트럼프 일기 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중국 정책 수석 고문으로 미국의 대중정책을 설계를 했고요. 당시에 중공의 뼈까지 때린다는 엄청난 평을 받을 정도로 상당한 활약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979년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후에 미중이 가장 강렬하게 충돌하는 장면이 여러 번 연출이 되었다. 이런 평가까지 받을 정도로 정말 말 그대로 중공의 뼈를 때린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했는데요.
당시에 초기에는 마이크 폼페이오가 왜 이렇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중공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냐, 뭐 이렇게 중공이 느낄 정도로 마이크 폼페이오를 상당히 두려워했는데 엄청나게 당황을 했었죠, 초기에.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마이크 폼페이오가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숨은 책사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집중이 돼서 찾아봤고 나중에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드러난 게 중국계 위마오춘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때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중국에서는 위마오춘을 뭐 매국노, 미국의 첩자, 뭐 가짜 교수, 광신자 등등 뭐 담을 수 없는 그 욕을 가지고 맹렬히 비난을 했고요. 이뿐만 아니고 당시에 위마오춘이 다녔던 중경시의 융찬중학교 에 학교를 빛낸 졸업생 이름들이 새긴 비석이 있는데 이 융찬중학교에 그 1979년 위마오춘이 천진시 남계대학의 문과수석 입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 비석에 새겨 넣었던 위마오춘의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빛낸 뭐 유명 대학의 수석으로 가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학교에서 학교를 빛낸 졸업생 이름을 비석에다 새겨 넣었는데 여기에 위마오춘도 천진시 남계대 문과 수석이니까 넣었는데 이걸 그 이제 지워버린 거죠. 그리고 위마오춘의 고향에서는 위마오춘의 조상들의 그 윗대 뭐 이렇게 해서 조상들의 묘까지 모두 다 파헤치기도 했습니다. 이게 또 뭐 발칵 뒤집어졌죠. 이게 2020년대 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뭐 선동된 인민들이 또 벌인 짓이고요. 예. 이걸 또 선동한 게 한국시구의 후시진 편집장이요. 예. 이놈 참 나쁜 놈입니다. 예. 아무튼, 예. 어쨌든 중국에서 태어나서 청소년기의 문화대혁명 10년을 직접 경험을 했고, 중경시 출신이지만 중국의 10대 유명 대학 중에 하나인 천진시 남계대학, 이건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중국에서 10대 대학이면 대단한 거니까. 여기에 입학할 정도로 수재였던 위마오춘은 역사학과를 다니면서 이제 중공의 체제 모순, 뭐 문제점들 이런 걸 발견을 했고 대학에서 미국과 관련된 정보와 뉴스, 라디오 뭐 이런 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걸 접하면서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특히 미국에 가서는 석박사 과정에서도 역사학을 공부하면서 결국 미국으로 전향해서 귀화한 건데요. 자, 이런 배경이 있다 보니 위마오춘은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알죠. 예, 체험도 했고 특히 문화대혁명을 겪었으니까. 그래서 트럼프 일기 마이크 폼페이오의 대중정책에 뭐 혁혁한 공을 세웠죠. 예, 폼페이오가 가장 아끼는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고 폼페이오가 항상 자랑하고 알려주고 난 다음엔 뭐 항상 자랑하고 했던 그런 그 학자이죠. 그리고 이후에도 지금까지 허드슨 연구소에서 중국 정책을 연구하면서 미국 정부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정말 미국에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중국통 책사이자 정책 연구가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마오춘 교수가 주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이게 뭐지? 이거 딱 보고 바로 관심을 가지고 봤고 또 이렇다 보니 신빙성이 높고 분석력도 뛰어나요. 그리고 위 교수의 미국 인맥을 봤을 때 이거는 위 교수가 얘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싱크탱크 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과연 그렇다면 이게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실행할 수 있어? 그리고 실현할 수 있어? 이런 거거든요. 혼자 생각만 해가 뭐 떠들면 뭐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위마오춘은 미국의 인맥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싱크탱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뭐 우리가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전쟁 승리를 위해서 아스팔트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여러 애국 시민 여러분께는 잠시나마 힐링 타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뭐 단순히 그냥 희망 고문이 아니라 오죽하면 뭐 희망 고문으로 항상 하겠습니까만 이건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위마오춘 교수, 영문명 마일즈위 교수는 지난 7월 16일 중공의 체제가 불안하거나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가 자문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중공 체제의 붕괴는
될 거다, 안 될 거다,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시기가 언제인가, 즉 시기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단호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주장은 중공은요, 점점 천천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때가 오면 그 즉시 한순간에 붕괴된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주장하는 내용과 비슷하죠? 예. 자, 중공의 체제는 어땠습니까? 지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중공의 체제는 불안하다는 점을 제가 계속해서 지난 6년 동안 반복해서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중공의 체제 모순이라든지 중국 인민들의 사회 불만, 그리고 중국의 실물 경제에 잠재된 위기가 지금은 각각 임계점에 도달하고 그 선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서 도화선이 돼서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불이 붙으면 이건 그냥 연쇄적으로 도미노로 그냥 연쇄 폭발이 일어난다. 바로 무너진다. 이걸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6년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동의하시죠? 그리고 자, 미 교수는 어쨌든 이미 미국은 이에 관한 미국의 개입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었고 중국이 불안하거나 이상해지면 개입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었고 각 부처나 부문에서도 이미 충분히 연습을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중공의 체제 불안이나 붕괴 조짐이 보이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진행한다는 건데요. 이른바 제가 그냥 제 입맛에 맞게 번역을 해보면 미국의 4단계 중국 함락 작전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을 제가 하고 있는데 네 가지 미국의 4단계 중국 함락 작전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미국의 중국 개입 시나리오는 전면전이나 전면전을 위한 대량의 병력과 무기를 투입하는 대규모 투입 방식이 아니고요. CIA와 특히 육군의 특수부대를 중국의 주요 핵심 거점에 신속하게 투입하여 이곳을 먼저 장악하는 것이 첫 번째 중국 함락 작전 전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행동은 미군의 투입은 전쟁을 위한 게 아니라, 즉 싸우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선 핵심 거점을 장악하고요. 거기를 확보한 다음에 중국 내에서 연합할 수 있는 다른 조직들을 찾는 것이 두 번째 행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작전 전략, 즉 소수민족 독립조직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아니면 아예 중국 공산당 내부의 중공 체제 내부의 개혁파 있잖아요. 반시진핑파, 개혁파 등과의 연합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제가 또 보충 설명 좀 더 해보면 작년 2024년 8월 달에 미 안보보좌관 설리반이 가서 짱요샤를 만났잖아요.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추적을 한번 더 해봐야겠습니다. 이 쉬 교수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미리 사전 작업을 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짱요샤가 물론 작년 7월에 삼중전회에서 시진핑 뒤집기를 해서 군권을 장악한 뒤에 8월 달에 설리반에 가서 만났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짱요샤의 여러 가지 그 행보를 볼 때 이건 미국의 간접 지원이 뒤에서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것도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두 번째는 이제 미군은 거점 확보하고 중국 체제 내의 개혁파 등 반시진핑파와의 연합을 포함한 소수민족 독립 조직이나 종교단체 이런 쪽하고도 연합을 시도한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행동은 중국의 지방 독립 세력과 접촉을 해서 이들이 각 지방에서 독립정부를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협조하고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 조직이 진정한 자치독립국으로 신속하게 성장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냐면, 당연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신장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그리고 서장 티베트 자치구, 그리고 광서 장족 자치구, 그리고 광동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몽고 자치구도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한 5군데 되는데요. 이거 상당히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심각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각 지역의 소수민족들이 여러 개의 독립국가와 독립정부가 수립이 되면
이들과 연대를 통해서, 즉 전쟁이 아니라 이들과 연대를 통해서 중공의 체제를 완전히 전복시키고 붕괴시킨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이제 그 4단계 중국 함락 작전 전략인 겁니다. 이런 과정에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다음은 뭡니까? 중공 체제가 붕괴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위 교수는 또 이렇게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공의 체제 붕괴 이후에 위 교수가 제시하는 이른바, 이것도 이제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5단계 민주중국 재건 전략. 예. 이건 또 어떠냐? 이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 교수는 5단계 민주중국 재건 전략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보충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미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신중국의 진정한 자유민주 언론체제부터 구축하는 것이라고 위 교수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언론부터 일단 잡자. 예, 좋습니다. 자, 미국과 국제사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중국의 독립된 민주, 자유 언론 매체를 출범하고 노예로 세뇌되어 왔던 중국 인민들에게 자유롭고 민주적인 언론을 접하게 해서 중국 공산당에 그동안 세뇌되었던 인민들의 뇌를 정화시키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두 번째. 그렇다면 두 번째는 미국은 중공이 설립했던 모든 언론 이후에 언론을 포함한 모든 중공의 관변단체, 중공의 NGO, 가짜 NGO죠 이거. 그 다음에 종교단체, 인민단체 등 이들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해서 바로 폐쇄시켜버리고 인민들이 아닌 자주적 의식과 주권을 가진 시민들이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관변 인민단체가 아닌 주권을 가진 진정한 시민단체를 설립하도록 미국이 권장하고 협조하고 지원한다는 겁니다. 예. 민주중국 재건 전략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미국은 새로운 민주중국 정부가 교육과 사법개혁을 개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 이거 첫 번째는 언론, 두 번째는 관변단체, 세 번째는 교육과 사법개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공의 교육체제와 사법체계는 수십 년간 은밀하게 인민들을 세뇌시키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교육개혁과 사법개혁이고, 특히 사법개혁에서 새로운 정당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건 좌익빨갱이들이 소위 민주라는 이름으로 감성 발휘하면서 독버섯처럼 자라나서 지금은 아예 몸통을 점령해버린 좌익빨갱이 종북종 중에 전교조 교육이라든지 우리법 연구회들이 장악한 법조계 사법 카르텔 피해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한숨 나옵니다만, 네 번째로 그 다음에 미국이 할 일은 종교와 문화의 자유를 신정부가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위 교수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공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데, 왜냐하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노예 사역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중공이 붕괴되고 민주적인 신정부가 들어선다면 네 번째로는 바로 각종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찰이나 교회 등등 이런 종교단체에 행해졌던 모든 제약과 통제를 없애버림과 동시에 지금까지 사찰이나 교회나 이런 모든 종교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국고로 몰수해버리고 새로운 종교 자유의 토대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미국은 새로운 민주정부가 새로운 민주헌법을 만드는 것을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민주헌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당제 경선이 보장돼야 되고 사법 독립을 보장해야 되고 특히 인권을 보장해야 되고 직선제 국민투표 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위 교수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교수는 이런 과정에서요, 미국 단독으로는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맹국들을 포함해서 즉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 호주, 유엔 그리고 서구 유럽 국가들, 심지어는 인도 등과 같은
영향력이 있는 이런 국가들과 연합해서 공동으로 소위 아자안정연맹을 구성하고 함께 새로운 민주중국의 과도기가 평화롭게 진행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마오춘 말즈위 교수는 현재 미 해군대학에서 동아시아 군사연구사를 강의하는 교수이고요. 허드슨 연구소의 중국센터의 센터장이고 후보연구소 객원연구원을 겸임하고 있는 미국에서 대표적인 중국통 싱크탱크 학자입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위마오춘 교수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 교수의 학술적 배경이나 프로필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특히 정치 인맥을 포함한 미국 내 영향력으로 볼 때 위 교수가 밝힌 것처럼 미국은 이미 이런 시나리오를 수도 없이 충분히 시뮬레이션도 하고 훈련도 하면서 그런 걸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주제와 내용 도움이 되셨습니까? 특히 아스팔트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전쟁에 있으면서 항상 여러 가지 희망 고문에 시달리시는 많은 애국동지님들께 오늘 보내드리는 이 방송은 현실적인 전략이고 특히 위 교수가 밝힌 것처럼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시나리오이며 특히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충분한 시뮬레이션과 훈련이 병행되고 있는 작전 전략이라는 점에서 이 내용은 희망 고문이 아니고 위 교수의 말처럼 언제 순식간에 진행될지 모르는 미래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함께 용기를 가지고 함께 싸웁시다. 저는 지난 8개월간 아스팔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7월 중순부터 지금 심각한 건강 문제로 약 한 달 정도 요양 중에 있습니다. 물론 회복이 되면 다시 아스팔트에서 함께 하겠습니다만 한동안 못 배워서 제가 안 보이니까 좀 궁금하셨죠? 아스팔트에서 곧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 TV의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팩트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시고요. 변함없이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